안녕하세요. 지인입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벌써 몇 번째 시간인지 제가 이제 카운트하는 걸 그만뒀어요. "카운트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올리는 걸로 이제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만 하고 카운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ER 딕테이션 잘 하셨나요? 되게 저보다 훨씬 잘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와 정말 리스닝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게 쉬우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어의 실력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애초부터 이 채널을 시작할 때의 어떤 그런 목적이 영어 공부를 정말로 많이 인제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나 되게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조금 따라 하시면서 그래도 본인의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보다 아니면 제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그런 분들한테들은 이것은 그냥 잠깐의 그냥 exercise, 영어 exercise 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ER 딕테이션 했던 거에 빈칸이 뭔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다른 씬이 조금 길어요. 앞에 두 씬을 합친 것만큼. 그래서 그 씬을 다시 들려드리면서 다시 또 한번 딕테이션 빈칸 나가 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씬 1, 2를 한번 들어볼게요. You have to get up. What time is it? It's a baby. A baby. In respiratory arrest. 1-year-old found unresponsive in crib. Couldn't get an IV. What'd you find on arrival? No spontaneous rest. She's cyanotic, faint pulse at 200. We scooped and ran. What happened? Just got breathing. Has she been sick? No. Any medication? No. Any reason? No, nothing. 자, 어떠셨어요? 들으셨는데 지난번하고 같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반복을 하셔서 조금 더 들리시나요? 그럼 이제 제가 빈칸을 채워드린 걸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를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have to get up. What time is it? It's a baby. A baby. In respiratory arrest. 1-year-old found unresponsive in crib. Couldn't get an IV. What'd you find on arrival? No spontaneous rest. She's cyanotic, faint pulse at 200. We scooped and ran. What happened? Just got breathing. Has she been sick? No. Any medication? No. Any reason? No, nothing. 자, 어떠셨어요? 뭐가 들리고 뭐가 안 들리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앞에 잠깐 잘라서 이름 부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이름은 수전이었어요. You have to get up.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보고 It's a baby. baby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in respiratory arrest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호흡 때문에 arrest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EMT가 아이를 끌고 들어오면서 1 years old found unresponsive in crib. 애들 자는 요람 있잖아요. 그걸 crib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found unresponsive. 이거 정말 많이 쓰죠. altered mental status였는데 환자가 being found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found unresponsive in floor. 바닥에 unresponsive한 채로 발견되었다라고 할 때 being found unresponsive in floor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요람했었으니까 unresponsive in crib이라고 썼고 couldn't get IV를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닥터가 What did you find on arrival? 이렇게 물어보죠. 너가 도착했을 때는 환자는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No spontaneous rasp이라고 했어요. 그냥 rasp. respiration을 그냥 rasp. 이거 굉장히 이렇게 그냥 여기서 줄여서 쓰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냥 respiration이라고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냥 짧게 rasp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spontaneous 자발적인 호흡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she is cyanotic. cyanotic. She is cyanotic. 이렇게 얘기하죠. cyanotic이라는 거는 입술이 파랗게 된 청색증을 이야기하고 faint pulses, 펄스가 없는데 패드에는 200이라고 나온 거죠. 우리 붙여놓는 이제 환자들 조우 패드 같은 거 붙여놓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몇 회라고 뜨지만 펄스는 잘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막 나중에 이 서브타이틀에도 안 나오고 잘 모르겠던 게 저는 스쿠버 앤 렌이었어요. 이 스쿠버 앤 렌은 스쿠버 앤 렌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뒤에 N 발음이 안 들리고 스쿠버 앤 렌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이제 웬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스쿠버 앤 렌이 EMT들이 명확하지 않게 처리를 다 하기 어려울 때 환자를 그냥 실어서 바로 데리고 오는 상황을 스쿠버 앤 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ER에서 아마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쿠버 앤 렌이라는 걸. 그리고 what happened 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보호자가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she stopped breathing. 그냥 숨을 쉬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has she been sick? 아팠냐고 물어봤고 any medication? 뭐 투약하는 약이 있냐고 물어봤었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거에서도 나왔었죠. medication 물어볼 때 간단하게 이렇게 any medications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중에서 어떤 걸 넣으시고 어떤 걸 못 넣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딱 조개 하나에서 스쿠버 앤 렌에서 무한 반복을 해가지고 계속 들었네요. 스쿠버 앤 렌, 스쿠버 앤 렌, 네, 뭐 이러면서 저는 저게 좀 어려웠었고요. 다른 분들은 좀 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들으셨다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씬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들어보세요. Pressure 70 over 50. Pulse is 120. Rest is 32. Temperature is 102.5. Pulse ox is only 85%. We need a chest film, EKG, CBC, Chem 7, Dig level, UA, blood cultures ×2, blood gases, and hydrator with a 300cc bolus of saline. Is she gonna be all right? We may have to make a difficult choice in the next few hours. We're dealing with an impending respiratory failure. 이 두 번째 씬은 첫 번째 씬보다 조금 더 듣기 쉬우셨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 스크립을 올려드렸으니까 이걸 들으면서 한번 내가 채운 부분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Pressure 70 over 50. Pulse is 120. Rest is 32. Temperature is 102.5. Pulse ox is only 85%. We need a chest film, EKG, CBC, Chem 7, Dig level, UA, blood cultures ×2, blood gases, and hydrator with a 300cc bolus of saline. Is she gonna be all right? We may have to make a difficult choice in the next few hours. We're dealing with an impending respiratory failure. 제가 여기 CBC를 쓰려다가 여기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잘 들리셨을 거예요. The pressures is 70 over 50, pulse is 120. 여기 좀 이렇게 숫자를 조금 익숙해지시려고 일부러 이 부분은 숫자를 조금 더 많이 비워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선 또 respiration이 그냥 resp이라고 표현했죠. rest 32. temperature 102.5. 여기 당연히 셀시어스 아니고 파렌하이트일 거고요. pulse ox. 저번에 우리가 배웠었죠. 이제 pulse saturation을 여기서는 대부분 pulse ox라고 한다고. pulse ox is only 85%. 그래서 chest film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chest film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chest x-ray라고도 더 많이 이야기해요. chest film 이렇게 할 때 film이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가 film 발음이 어려우시면 그냥 chest x-ray. EKG 다음에 CBC가 들어가 있어요. CBC, Chem 7. Chem 7을 요즘에는 BMP 뭐 거기에다가 magnesium, phosphorus 뭐 이런 거 더해서 Chem 7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this level은 digitalis level 아니면 digoxin level. digoxin도 digitalis의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낼 때 대부분 this level이라 그래서 this level 이렇게 얘기하고 UA blood culture ×2 아니면 two set of blood culture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blood gases 우리가 말하는 ABJ 아니면 가끔 BBG 이렇게 얘기하는데 ABG, BBG 이런 식으로 blood gas를 나가고 싶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원하는지 물어보고요. hydrate 여기서 hydrate를 하겠다는 거는 볼루스로 주겠다는 거죠.
볼루스로 주겠다는 거. Hydrate her with a saline. 이렇게 해가지고 뭐 셀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D5, 그 다음에 뭐 dextrosine saline 뭐 이런 것도 있고 LR 우리가 말하는 링거스 락테이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hydrate her with saline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볼루스라고도 그냥 표현해요. 볼루스 5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루스 500 of saline, 볼루스 500 of LR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서 may have to 이 표현이 되게 조심스러우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됐는데 이거 그냥 have to, should라고 하면 너무 강할 수 있으니까 되게 부드럽게 표현해 주려고 may를 붙였어요. We may have to make a difficult choice in the next few hours. 이 상황이 이제 할머니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신 거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dealing with도 되게 많이 써요. 뭐 working with, dealing with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we are dealing with impending respiratory distress 이렇게 얘기했는데 dealing with impending의 coming이랑 똑같은 뜻인데 약간 부정적인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respiratory distress가 오는 게 안 좋은 이벤트가 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처리하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impending은 결정되지 않은 뭐 result is pending 이러면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 이런 건데 여기서의 impending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coming 이의 뜻이에요. 그래서 we are dealing with impending respiratory distres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이제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게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이렇게 보고 저도 요 편을 계속 들었어요. 출근할 때 듣고 애들 픽업 기다리면서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 부분은 되게 짧은 부분이지만 이게 1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번 막 되게 많이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일주일에 10번 듣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거 다음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갈 세 번째 씬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씬이 갑니다. Dr. Benton, What is it? EMTs are on their way in. They think it's a ruptured bowel. Pulse is 140, pressure 60 over 40. Been pumping him fluids. He's had 1,500 cc's. His abdomen's rigid, extremely tender. The guy says he was here today, something about a thrombosis. All right, let's get a CBC, try to cross 6 units, let's drop an NG, call the OR, tell them to prep for an exploratory lab. Let's go, people, come on. All right, people, come on, let's go. Let's act like we know what we're doing. We've done this before. All right, Camacho, I got it. All right, clear, let's get in it close. Mr. Dunhurst, listen to me. Don't worry about a thing. Everything's going to be fine. All right, on my count, we've done it before. Here we go. 1, 2, 3, let's go. Here we go. All right, clear, let's move, people. Let's act like we got things to do. Here we go. All right, I need to drop an NG. Let's get a chest x-ray and abdominal. Make it affordable. Let's move. 몇 개가 들리셨어요? 처음에 요것만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들리는데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걸 다 들으려고 하면 나는 다 못 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 막 되게 급하게 뭐 let's move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그런 부분들 말고 조금 제가 가로친 부분들은 그 부분들보다 이런 응급 상황에 들어갈 만한 이제 뭐 숫자들, 그 다음에 내리는 오더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쓸만한 표현들 알아야 될 것만 빈칸을 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안 들리신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들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이게 조금 챌린저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 상황 안에서 들리는 것대로 나중에 듣다 보면 잘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스크립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Dr. Benton, What is it? EMTs are on their way in. They think it's a ruptured bowel. Pulse is 140, pressure 60 over 40. Been pumping him fluids. He's had 1,500 cc's. His abdomen's rigid, extremely tender. The guy says he was here today, something about a thrombosis. All right, let's get a CBC, try to cross 6 units, let's drop an NG, call the OR, tell them to prep for an exploratory lab. Let's go, people, come on. All right, people, come on, let's go. Let's act like we know what we're doing. We've done this before. All right, Camacho, I got it. All right, clear, let's get in it close.
Mr. Dunhurst, listen to me. Don't worry about a thing. Everything's gonna be fine. All right, on my count, we've done it before. Here we go. 1, 2, 3. Let's go. Here we go. All right, clear. Let's move, people. Let's act like we got things to do. Here we go. All right, I need to drop an NG. Just get a chest X-ray and abdominal. Make it affordable. Let's move. 자, 그러면 이제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Dr. Benton, What is it? EMTs are on their way in. They think it's a ruptured bowel. Pulse is 140, pressure 60 over 40. They're pumping him fluids. He's had 1,500 cc's. His abdomen's rigid, extremely tender. The guy says he was here today, something about thrombosis. All right, let's get a CBC, try to cross 6 units. Let's drop an NG, call the OR, tell them to prep for an exploratory lab. Let's go, people, come on. All right, people, come on, let's go. Let's act like we know what we're doing. We've done this before. All right, Camacho, I got it. All right, clear, let's get in it close. Mr. Dunhurst, listen to me. Don't worry about a thing. Everything's gonna be fine. All right, on my count, we've done it before. Here we go. 1, 2, 3. Let's go. Here we go. All right, clear. Let's move, people. Let's act like we got things to do. Here we go. All right, I need to drop an NG. Just get a chest X-ray and abdominal. Make it affordable. Let's move. 어떠셨어요? 극강이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here we go, 1, 2, 3, let's go, alright, clear 뭐 이런 이 부분들은 그냥 뭐 되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제가 그냥 다 써놨어요. 써놨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스크립을 봐도 그리고 여기 뭐 서브타이틀에도 나오지 않는 게 조금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잡아야 되는 몇 가지들만 좀 그냥 들으시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들으시려고 하실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씬 3를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많이 말씀하셨던 너싱 컴petency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모았는데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메디케이션도 있고 약물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헷갈리는 건 윤리 부분이에요. 에스닉. 그 부분들은 진짜 이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져온 문제는 되게 여러 개를 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메드서지 문제 10개를 지금 오늘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화면으로 메디케이션 calculate 하는 거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푸는 나머지 10문제를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좀 풀어보시고 다음번에 제가 정답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가져왔어요. 오늘 10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쭉 풀고 안 되면 중간에 너무 길면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Mrs. 추아랍니다. 추아, a 70 years old client, client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Client is admitted with a diagnosis of mild chronic heart failure. The nurse expects to hear when listening to client's lung indicative of chronic heart failure would be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heart failure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보통 들을 수 있는 렁 사운드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스트라이더는 위징하고 비슷하지만 위징하고 스트라이더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스트라이더는 약간 upper respiratory 그 시스템, upper way, upper airway에서 나는 소리죠. 어딘가 블락이 됐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usually cause of stridor is 크룹이죠. 크룹이 대부분의 스트라이더의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라링지얼이 좀 붓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럴 때 되게 많이 듣는 게 스트라이더예요. 스트라이더나 위징이나 되게 하이피치드 하지만 내는 소리 부분이 다르죠. upper airway와 lower airway.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friction love는 언제 나오나요? friction love. 플레어라 이퓨전이 나서 플레어라 이퓨전이 있어서 두 개의 막이 비비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friction love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의 답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크래클이죠, 크래클. 이제 크래클은 대부분의 이제 뭐 이데마가 있거나 풀모니얼 이데마가 있을 때 이제 렁에 물이 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인데
헐 페일러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헐트가 제대로 펌핑을 하지 못하면서 저류되는 혈액들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pulmonary artery가 나가서 베인이 다시 들어와서 레프트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좌심방하고 좌심실에서 이미 이게 뭐 혈액이 저류돼서 이미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제 렁에서도 다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게 반제 렁으로 이제 이데마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헐페일러 환자들은 대부분 크래클이 들린다. 뭐 때문에? 풀모너리 이데마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헐페일러이기 때문에 크래클이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Patrick, who was hospitalized following a myocardial infection, asked the nurses why he is taking morphine. The nurse explained that 몰핀을 뭐 때문에 줄까? MI가 있는 환자한테. MI가 있는 환자는 카리악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트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엔티지를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몰핀을 주기도 해요. 자, 통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A. Decrease anxiety and restlessness. 이거는 뭐 anti-anxiety medication을 얘기하는 것 같고, C. Dilate coronary blood vessels. 이거는 dilatation 시키는 약물들도 따로 있죠. 그다음 helps prevent fibrillation of heart. API를 할 때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몰핀이 아니죠. 그럼 몰핀은 당연히 페인을 줄이는 역할을 하면서 페인을 줄이면서 이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나요? 하트에서는. 이게 쌍방향이면 참 좋겠네요. 할트에서 이 페인을 줄이면서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페인을 줄이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마이아카리악 옥시전 컨섬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몰핀을 주면서 페인을 릴리브 시키는 역할을 해요. 결국에는 조직에서 내가 요구하는 산소의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하이폭식 데미지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답은 B가 됩니다. Prevent shock and relieves pai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에서는 which of following should the nurses teach the client about the sign of distalis toxicit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스탈리스 아까 우리 들었죠? this level, 그 디스탈리스 레벨이에요. 디작신뿐만 아니라 뭐 베라파민이나 아미오다린도 디스탈리스 이 톡시시티를 가질 수 있는 약물에 속해요. 그래서 이 톡시시티에 해당하는 그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봅시다. Increase appetite 맞을까요? 두 번째는 elevated blood pressure, skin rash over the chest and back, 다음 visual disturbances such as seeing yellow spo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디스탈리스 톡시시티는 톡시시티 이해하세요? 가끔 저도 이 발음이 헷갈려요. 디스탈리스 톡시스는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냐면 포타슘 레벨이 낮을 때 이 톡시시티가 더 리스크가 높아지죠. 대부분의 증상들은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와요. 게스트릭 증상으로는 뭐 노지아, 보미팅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increase appetite가 아니고 lose appetite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카디악 쪽으로는 아리드미아가 와서 아리드미아가 와서 뭐 브라디 아리드미아가 온다든지 타키 아리드미아가 온다든지 아니면 irregularly한 그 비트가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은 이 visual disturbance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은 visual disturbance가 맞겠죠. 그러니까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을 봅시다. 4번. 자, Nurse 초나가 또 나왔어요. Nurse Chona teaches a client with heart failure to take a oral furosemide in the morning. The reason for this to help 이렇게 나왔어요. furosemide, diuretics죠. diuretics를 아침에 먹였대요. 도대체 뭐가 도와주려고 아침에 먹였을까요? 자, 봅시다. Retard rapid drug absorption. retard라는 건 delay라는 거예요. 지연시키다. 그러면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걸 지연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그 다음에 B.
excrete excessive fluid accumulated at night. 이거를 빠르게 밤에 축적된 플루이드를 과도하게 축적된 이 밤에 축적된 물을 excrete 내보내기 위해서다. C. prevent sleep disturbance during night. 밤에 잠을 못 자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prevention of electrolyte imbalance. 어떤 걸까? 아침에 주는 이유. 퓨로세마이드를 주긴 줄 건데 아침에 주는 이유. B 같죠? B 같죠? 근데 C라고 합니다. B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B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퓨로세마이드를 원래는 아침에만 주는 건 아니고요. 환자에 따라서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 주는데 밤 자기 직전엔 잘 안 줘요. 왜냐면 특히 널싱홈에서 왜냐면 널싱홈에서는 환자들이 되게 밤에 되게 원래 위크니스한데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시다가 폴다운 되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스툴 소프트너나 이런 것들도 밤에 주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가시다가 폴다운 하시는 분들 종종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밤에 퓨로세마이드를 집에서 먹는데 아침에 먹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병원 시스템에서는 레귤러리하게 주죠. 병원 시스템에서. 근데 집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밤에 화장실 간다고 잠을 못 자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줄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prevent sleep disturbance during night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C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을 볼게요. What would be the primary goal of the therapy for the client with a pulmonary edema and heart failure? 여기에서 포커스는 primary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primary goal을 물어볼 때 이 pulmonary edema를 생기게 하는 건 heart failure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을 지으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enhance comfort, increase cardiac output, improve respiratory status, purple edema decrease. 다 이게 어떤 목적에선 이게 다 맞아요. 어떤 목적에선 다 맞아요. 편안함을 더 증진시켜 줄 수도 있고,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터리가 당연히 푸모니리 이데마 때문에 불편할 때니까 그 레스피레이터리 스테이터스를 좋게 해주고, 당연히 푸모니리 이데마가 있고 할페일러가 있으면 다른 또 이데마도 있겠죠. 그러니까 익스트리미티 쪽으로 이데마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퍼퍼럴 이데마를 내려주기 위한 것도 다 맞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primary goal이에요. 이 primary goal은 무엇에 대한 primary goal일까요? heart failure에 대한 primary goal이 더 맞죠. 그렇게 따지면 어떤 게 맞냐면 increase cardiac output. cardiac output을 증가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6번 가보겠습니다. 6번에 린다 나왔네요. 린다. 저희 병원 린다 간호사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 나중에 뭐 저희들끼리 개인적으로 수다 떨 일이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린다. Nurse Linda is caring for a client with a head injury and monitoring the client with a decerebrate posturing. Decerebrate posturing, not decorticated. Which of the following is characteristic of this type of posturing? 자, 여기 보면 decerebrate, decorticate 아니고요. decerebrate예요. 그럼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이거 뭐 표현하시는지 아시죠? 이게 브레인 인저리가 있을 때 전부 다 익스텐션이냐 아니면 한쪽 팔이 플렉션이냐 요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extremity라고 부르는 건 upper extremity 하면 상지예요. 이 팔 이게 upper extremity고 그 다음에 lower extremity는 하지예요. 근데 all extremities라고 하면 상지, 하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upper extremity가 flexion 돼 있고 그러면서 lower extremity도 flexion 돼 있대요. 그러면 다 이렇게 구부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pper extremity는 flexion 돼 있고 이게 사실 여기서 그랬었지 이렇게 길게 뻗으면서 팔이 전체적으로 다 flexion, upper extremity flexion 이거네요. flexion 돼 있고 lower extremity extension, 발끝이 도지 플렉션처럼 extension이 쭉 된 거죠. 세 번째는 extension of extremities after stimulus. 다 extension 되는 거, 다 extension. 그 다음에 D에 나오는 flexion of extremities after stimulus. 딱 건들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decerebrate posturing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브레인 인저리가 있을 때 생기는데 decerebrate 이거는 다 extension이에요. 다 extension이기 때문에 C가 맞는 거예요. 근데 decorticated하고 뭐가 다르냐? decerebrate가 조금 더 안 좋은 거예요. decerebrate는 약간 미드 브레인하고 폰즈 쪽으로 굉장히 이 브레인스템 쪽으로 인저리가 입었을 때 아주 irreversible하게 가역적이지 않게끔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미 브레인스템이 많이 갔구나라고 했을 때 보여질 수 있는 포스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ecerebrate는 모든 게 전부 다 extension 되어 있는 거고요. decorticated는 upper extremity는 flexion 되어 있는 상태고 다리가 extension 되어 있는 상태를 decorticated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답은 C가 맞겠죠. 자, 그럼 7번 갑시다. 야, 이 7번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정말 여기는 OTC가 되게 많아요. over the count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냥 이제 뭐 월그린이나 CVS 가서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 약물뿐만 아니라 herb, 우리가 허브 아니요 herb, 거의 들을 때 herb처럼 들려요. 그런 이제 herb 계열의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읽어드릴게요. Cascara sagrada. 전 처음에 이 문제가 어디서 왔길래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걸 검색했어요. 근데 저건 herb의 일종인데 세노콧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거냐? 락세이티브예요. 락세이티브 아니면 스투 소프트너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변비가 되게 많으면 이제 약국에 가서 이런 거 사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서는 A female client is taking Cascara Sagrada. Nurse Betty informed the client that following may be experienced as a side effect of this medication. 이런 가스카라 사그라라라는 락세이티브를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락세이티브는 대부분 다 배에 관련된 거니까 자 봅시다. GI 블리딩이 있으면 이거는 약국에서 OTC로 팔 수 없을 거예요. 펩틱 ulcer diseas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펩틱 얼사가 날 정도다. 락세이티브가 이건 장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건 게스트릭에 작용하는 거니까 아닐 수 있죠. 그러면 D를 볼게요. partial bowel obstruction. 락세이티브와 관계된 거에서 저게 가능성일 수 있지만 C를 보면 abdominal cramp이 있죠. abdominal cramp이 제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변비약 드셔보면 아셨겠지만 배가 막 꼬이듯이 아프잖아요. 진짜. 내 배에 무엇이 들어있었던가 막 이러면서 내 배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이렇게 내 배에서 배출하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아프고 시간이 걸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배가 아픈 게 abdominal cramp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C가 맞습니다. 자, D 한번 보실게요. 8번 한번 보실게요. 8번의 질문은 나이트로글리세린에 관한 질문이에요. 자, the Dr. Marcus orders a continuous intravenous nitroglycerin infusion for the client suffering from myocardial infarction.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essential nursing action? 나이트로글리세린을 MI가 있는 환자한테서 굉장히 컨티뉴어스한 인퓨전으로 주죠. 이거를 저희가 드립을 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컨티뉴어스 인퓨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뭐 때문에 줬대요? 마야카리아 인팍션 때문에 줬대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액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이트로글리세린, 여기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은 바소딜레이션 시키는 거죠. dilate니까 vasodilation이죠. 맨날 헷갈리네요. dilation. vasodilation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이오카리아에 산소가 더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큘레이션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IV를 줄 때 아주 이 파란색으로 코팅된 그 튜빙에 주면서 아주 애큐릿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IV 펌프를 써야 되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모니터링 유린 아웃 프링클링
유린 아웃풋은 카리악 아웃풋, 블러 프레셔와 같이 펄퓨전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여기서 NTG를 주면서 가장 에센셜한 역할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에센셜하게. 그 다음에 블러 프레셔 every 4hour 더 자주 재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런 NTG 드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텔리 세팅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환자실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at least 30minut이에요. Obtaining serum potassium level. 크게 관련이 있진 않아요. 이거는 디지털리스 톡시시티 있을 때 이제 포타슘 레벨이 너무 낮지 않게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답은 D죠. Obtaining infusion pump for the medication. 인퓨전 펌프를 메디케이션 위해서 획득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모든 게 잘 맞는지 컨센트레이션이 잘 맞는지 봐야 됩니다. 몇 밀리그램이 몇 마이크로그램이 몇 cc에 들어가 있는가 오더와 그 다음에 인퓨전 펌프의 세팅을 잘 확인해서 이 환자의 오더와 맞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퓨전 펌프 세팅을 하게 되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냥 옵테인이라고 썼네요. 인퓨전 펌프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나온 게 제일 적절한 게 D고요. 자, 9번째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오카리얼 인팍션에 대한 거네요. During the second day of hospitalization of the client after MI,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expected outcome? 이거 할 때 저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A는 able to perform self-care activities without pain. 그냥 어느 정도 간단한 셀프케어를 페인 없이 수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severe chest pain, 이제 이거는 헐켓 하러 가야죠. C, can recognize the risk factors of MI. 이거는 MI가 생기기 전에 아니면은 다른 recurrent MI가 생기기 전에 하는 교육이고요. Can participate in cardiac rehabilitation working program. 이거는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모든 카디악 레벨들이 이제 스테이블 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틀째다. 어제 입원해서 오늘 바로 리해빌리테이션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B 아니고 D 아닌 것 같고 C도 아닌 것 같으면 A가 맞는데 여기에서 약간 생각할 때 셀프 케어 액티비티를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주 작은 범위의 셀프 케어 액티비티는 본인이 브러쉬 티스 하는 정도.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without pain. MI로 입원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투여받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페인이 있으면 그건 이멀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이 없이 아주 작은 셀프케어 액티비티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환자가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expect라는 거죠. expect. 그래서 약간 문제들이 헷갈릴 때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딱 찝어야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헷갈릴 땐 아까 그 primary goal 같은 거 이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번째 문제는 요번에는 이제 브레인 어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브레인 어택은 대부분 CVA를 말하는 거죠. 스롬보스나 플러그가 브레인 어택 해가지고 블락을 시켰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번째 문제. 68 years old인데 68 years old client is diagnosed with a right side brain attack and is admitted to the hospital. In caring for this client, the nurse should plan to. 그래서 오른쪽 브레인이 이미 어택이 왔어요. 그런 CV 어택이 왔을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레프트 사이드가 위크니스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pplication of elastic stocking to prevent flaccid by muscle. flaccid by muscle 어느 쪽인지 안 나오고 엘라스틱 스타킹을 신긴다. 약간 보류. 그다음에 B use hand roll and extend the left upper extremity on a pillow to prevent contractions. 레프트 사이드의 컨트랙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롤하고 익스텐드 시키게 필로우로 예방해준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 use a bed cradle to prevent dorsiflexion for feet. 이거는 도지플렉션이 다 안 되게 하는 거는
왼쪽 오른쪽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병원에 입원하면 약간 이게 풋드랍이 될 것 같다 그런다 하면 크레드를 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요구하는 답이. 그 다음에 D. Do past range of motion exercise. 이거 past range of exercise 언제 합니까? ACL 리컨, PCL 리컨 막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많이 하죠. 이 경우에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paralyzis나 weakness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제일 이 right side brain attack에 가장 걸맞는 정답은 B. Use hand roll and extend the left upper extremity on a pillow to prevent contraction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그래요. 그럼 왼쪽에 대한 어떤 예방이 있어야 해요. 이랬을 때 왼쪽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컨트랙션이 방지해주는 그런 정답, 그런 것에 가까운 그런 것을 제시해준 게 정답이 맞죠. 그래서 이거는 B로 정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 이후 10문제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 풀어보시겠어요? 풀어보시고 제가 다음번에 다시 요거를 정답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약물까지 하면 30문제거든요.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은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전에 예고했던 인계할 때 쓰는 그것들을 제가 다른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속도를 줄이지 말고 우리가 원래 하는 대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고 인계하는 거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번이 저희가 이제 메모리얼 위켄드고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예요. 그래서 대부분 금, 토, 일, 월 이렇게 이제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5명 중에 3명이 콜식을 하고 2명밖에 간호사가 안 나오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밤번이 스테이를 하고 뭐 트래블 널스가 오고 그래가지고 부족하지 않긴 했지만 할리데이 때가 되면 그 할리데이 위켄드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꾸 콜식을 냅니다. 뭐 하려고? 바베큐 파티하고 놀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사실 이제 굉장히 긴 오프였기 때문에 이제 쉬는 날이어서 제가 천천히 줘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서 그건 다음번에 올려드릴게요. 그게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건 이걸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으로 올려드릴게요. 쓰지 마시고 이제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읽어보시고 답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다시 이걸 올려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요렇게 제가 잠깐 옆으로 빠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12번 문제 잠깐 보실게요.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잠깐 멈추시면서 보세요. 13번 문제로 갈게요. 13, 14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지를 시켜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번, 16번 문제 갈게요. (17번)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20번) 갈게요. 앞에 이제 제가 너무 빨리 내려드렸다고 생각하셔도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보실 때 정지시켜 놓고 이제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적지 마시고 정답만 꼭 적어 놓으세요. 이 문제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서칭해서 찾은 부분들이고요. 이게 어떤 스태핑마다 널싱 컴peten스 테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트래블 널스를 간다 그래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뭐 그쪽에서 인터뷰를 본다. 그러고 나면 오픈하우스를 할 때도 거기에서 너 이 테스트를 보고 갈래 안 보고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문제가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다른 종류의 컴peten스 테스트를 있는데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보다가 제가 이런 건 좀 다르면 이거는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요 정도에서 요 정도면 괜찮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약물 계산 문제들인데 그 계산 문제도 제가 풀어봤던 계산 문제들이랑 되게 유사했어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다음에 요거까지 같이 올려드릴게요. 너무 많은 숙제를 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막 이러실까 봐.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좀 이제 널싱 컴peten스 테스트를 뭐 스태핑에 가시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널싱홈에 가면 풀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갖고 와봤고요. 요번에 ERC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남은 부분들을 한번 채워보시고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럽게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잘 들어보도록 하지요. 저는 이제 출근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다음에 인계 영상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